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항서제약의 서류 제출 관련 내용을 보기 전에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시를 보시면 전환가액의 조정이 있습니다. 38회차 전환가액 조정. 자, 내용을 보면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조정가액이 약 2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자, 이건 개인 투자자들에게 나쁠 것은 없는 거죠. 전환가액이 비싸지는 게 더 좋습니다. 전환사채 투자자도 시세 차익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주체인 거죠. 자, 전환사채가 상장될 때 전환가액과 현 주가의 갭이 크다면 오버행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또 그 오버행 리스크를 우려한 개인들의 매도세도 더해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금융위에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편으로 21년 12월부터 주가가 오르면 전환가액 상향 조정을 의무화했습니다. 자, 오버행 리스크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가가 올라가면서 상장 가능한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죠. 주당 가치가 조금이라도 덜 희석되니까. 기존 상장 가능 주식 수가 100만 주에서 75만 주로 내려갔습니다. 약 4분의 1이 줄어든 거죠. 자, 물론 이 38회차 전환사채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일이 25년 3월 8일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신경 쓸 단계는 아닙니다. 공시가 무슨 의미인지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 공시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뉴로터보 인수했다는 내용입니다. 난치성 뇌질환 치료제 개발 분야로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확대, 그 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거고요. 아직 매출이 나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투자했구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자,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뉴로터보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을 처분했다는 공시입니다. 자, 4,645주를 주당 94,000원에 장외 매도로 처분했다는 공시고요. 현재로서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제 HLB의 이 간암 신약 FDA 승인 제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기사 다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오는 20일까지 FDA의 리보세라닌 간암 1차 치료제 허가 관련 서류를 항서제약이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보는 건 20일이라는 겁니다. 자, 꽤나 구체적인 제출 시점이 나왔다라는 것은 일단 기대감이 반영되기 시작할 시점이라는 것이고, 제출 후에 FDA라는 규제감독국이 말장난이나 하는 기관이 아니라면 승인은 기정사실인 거죠. 보안 요청 서한을 받기 전날만 해도 FDA와 약물에 대한 설명을 넣는 라벨링 작업을 했다고도 밝힌 적이 있기 때문에 치료제에는 문제가 없다는 근거가 여러모로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는 자체만으로도 기대감은 반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는 주가가 만약에 그려진다면 의도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서류 제출 이후에 클래스 1이 나온다면 늦어도 11월, 클래스 2가 나온다면 내년 3월에는 나온다는 것인데, 자, 이게 클래스 1이라면 최대 2개월 이내에 승인이 떨어지는 거라서 상당히 짧을 수도 있습니다. 11월 이전일 수도 있는 거죠. 자, 개인들보다 앞선 정보를 가진 주체,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도 FDA가 어떻게 나올지는 절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주가를 폭락시킬 수도 폭등시킬 수도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짧으면 일주일에서 길면 최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자, 아무튼 승인은 시간 문제라는 건데, 자, 그럼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HLB에 투자한 투자자들이라면 유한양행의 폭등을 대부분 알 겁니다. 자, 유한양행의 폭등은 비소세포 폐암 랭라자라는 치료제가 FDA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FDA 승인안으로 주가가 천장을 뚫었죠. 자,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제 시세 차익 매물 나오고 미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증시가 악화되면서 영향을 입고 일부 내려온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 근데 비교를 해보면 유한양행의 비수세포 폐암 치료제의 랭라자는 미국 존슨앤존슨의 기술 이전이 됩니다. 즉 로열티를 받아먹는 거죠. 로열티만. 물론 로열티가 뭐 적진 않겠지만 다소 아쉬울 수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대급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HLB는 어떨까요? 리보세라닙에 대한 권리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닙의 물질 특허를 2020년에 인수를 했죠. 그리고 글로벌 전용 실시권과 판권은 100% 자회사인 엘레바 테라퓨틱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매출이 HLB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렐리주밥의 글로벌 판권도 가남에 한해서 항서제약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가남 1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캐시카우가 되어줄 재료가 리보세라닙과 감렐리주밥이죠. 자, 게다가 FDA의 허가가 난다면 자, 판매에 있어서 HLB는 직판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승인만 난다면 유한양행의 랭라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상승세가 기대가 되는 거죠. 자, 이거 누구나 알아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한양행에 반영되는 기대감과는 차원이 다르게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서류를 제출하고도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주도 주체에 어떤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개인들이 매수하지 않길 바라는. 자, 뭐 HLB의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온다면 또 대규모 유상증자로 자금 끌어다 모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건 벌어지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부터 고민할 이유는 없고요. 자, 이전과 다르게 FDA에서 적극적으로 재신청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기대감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점을 터치는 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자, 물론 클래스 2로 간다면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만으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자, 그래서 승인이 나기 전에 고점을 터치한다면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고점의 시세 차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매도세가 강해지고 또는 반년 넘게 손실봤던 투자자들, 기회비용을 낭비했던 투자자들이 본전을 회복하면서 매도세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점이 있다. 고점을 터치하고 내려올 가능성이 돌파하고 안착할 가능성보다 몇 배는 더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기대감은 유효하기 때문에 분할 매도가 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후에 시세 차익 등의 매도세의 주가가 잠시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자리의 지지를 확인하고 분할 매수로 다시금 비중을 늘리면서 평단을 낮추면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수익이 극대화되면서 꽤 수익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리 강한 재료여도 기대감의 맥시멈은 있고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이어도 실망감의 맥시멈도 있습니다. 상승만 하는 종목 없고 하락만 하는 종목 없다는 거죠. 위든 아래든 둘 다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면 평단은 줄이고 물량은 더해지면서 수익 극대화 또는 손실 최소화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은 차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자, 차트는 후행성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거래로 형성이 되고 거래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있었던 현실을 토대로 객관적인 그래프를 그린 것이 차트고요.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는 지지 자리, 뭐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자리, 매수세가 집중되는 자리, 그리고 의미가 있는 저항의 자리, 뭐 매도세가 집중되는 자리 등등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지지나 저항이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종목이건 주가를 주도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보통 뭐 세력이나 주포, 뭐 큰손 등등으로 불리죠. 한 명이 아닙니다. 하나의 집단이겠죠. 과거의 데이터, 과거에서 의미가 있던 자리는 그 주도 주체의 평단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들도 수익을 위해서 계획이 짜여진 만큼 후행성인 차트가 도움이 되는 거죠. 자, 세력의 평단과 연관이 있는 자리가 무너진다면 세력의 손실이 상당히 클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주는 포지션을 개인 투자자들이 목격하게 하죠. 세력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투심이 무너지지 않아야 나중에 팔아먹을 때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의미 있는 지지의 자리, 의미 있는 저항의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 자리를 형성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개인들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습니다. 평단도 다 다르고 투자 시점도 다르고 주머니 사정도 투자하는 시간대도 투자 스타일도 다 다릅니다. 즉 원하는 주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집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형성된 주가 자체가 주도 주체의 그림일 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체가 원하는 주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겠지만 주도 주체의 흐름을 이용하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미 있는 지지의 자리, 의미 있는 저항의 자리, 텔레그램 방에서 타점을 말씀드리고 그 근거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는 기대감 일정이 명확하게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만을 이용할 시점으로서 기대감의 하한선, 기대감의 상한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LB는 같은 재료, 같은 기대감으로 과거의 데이터가 이미 존재합니다. 벌써 힌트 하나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분석 없는 투자는 로또 사고 1등 되길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잘못된 분석이라도 분석 후에 대응을 해야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근거가 있다면 투자고 근거가 없다면 도박입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류 제출은 항소제약이 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제약의 공시가 올라온다면 발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대감이 하나 더 있죠. HLB가 FDA 승인에 가까워지는 상황에 곧 리보세라닙 관련 연구 결과도 다수 공개가 됩니다. 자, 13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 에스모. 자, 여기서 9건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 폐암 학회에서 리보세라닙 병용요법의 비소세포 폐암 임상시험 결과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적응증 확대를 통한 또 다른 치료제들이죠. 파이프라인이 확장되는 것이고 FDA의 리보세라닙이 승인을 받게 되면 그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의심은 사라지고 기대감은 더 증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모로 기대감이 반영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서류 제출 자체에 기대감이 반영될 예정인데, 자, 열흘 안에 서류를 제출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러 조절하고 있다고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뭐가 됐든 주도 주체의 움직임을 가장 직관적으로 나타내줄 지표는 거래가 가장 큰 힌트가 됩니다. 주가를 움직이려면 당연히 거래가 동반이 되어야 하고 원한대로 움직이려면 상당히 많은 거래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가 가장 큰 힌트가 되는 거죠. 자, 텔레그램 방에서 그 흔적을 말씀드리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근거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방 입장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이 있고요. 여기 링크를 기재해 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정 댓글로도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간 안에서 제공되는 정보 일체의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